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근무하고 있는 신동원이라고 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근무 중인 성태현이라고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김마리입니다. 미생물 생화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쭉 신소재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저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을 했고 내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나의 후배들은 인력 정책이나 이런 거 해주면 좋겠다. 앞에 키워드를 보시고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까이 있는 선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재직 중인 기관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공계 전공이다 보니 논술, 영어 발표, 그룹 토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채용 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면접이나 과제가 제시된 자료를 보고 대답할 수 있는 난이도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서핑을 통해서 좀 잘 나오나요? 사실 이런 평가원들이 정보가 되게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할 때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요새 흔히들 정보 얻는 블라인드도 한번 찾아봤는데 정보를 알려주세요 하는 글들은 있는데 없는 거예요, 답변들이.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기관인가. 인터넷에 오픈된 공간에서는 거의 없죠. 네, 기관에 있는 선배 좀 간접적으로 저희 기관에서도 제가 입사 준비했을 때는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기관 차원에서 인사 담당자 인터뷰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논술에서도 세 문제가 나오는데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이제 서술을 하는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와 있어서 허들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어 발표도 저희 기관은 전형에 있었는데 학위 과정 동안 어떤 연구를 수행을 했는지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기관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짧게 한 10분 정도 이제 영어로 발표하는, 질의도 영어를 하시긴 하지만 한국어로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어필을 못했으면 그 시간에 이제 만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룹 토의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R&D 쪽에 국제협력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인데 국제협력과 관련된 해결 방안,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봐라 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통계 자료들도 좀 줬었고요. 그런 것들 가지고 한 20분 정도 준비를 해서 디스커션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논술 이후에 면접만 2번. 네, 개인 면접 있었고 경영진 면접. 저희 기관은 처음에 이제 전공 시험을 보고요, PT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인성 면접을 보는데, 전공은 사실 거의 대학생들이 누구나 다 알아야 하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고, PT 면접이 생각보다 힘들다. PT를 만드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거를 발표를 바로 해야 돼요. 그 해에 좀 이슈가 된 문제들을 6개를 주고 하나를 픽을 해서 1시간 정도 PT를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고요, 조금 대기를 했다가 발표를 하고 질문 대답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만든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억을 못하면 사실 발표할 때 말짱꽝이거든요. 저는 좀 PT를 빨리 만들고 그다음에 개요를 앞에 짜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 기관이 요즘에 관심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PT 같은 경우에도 제한된 시간 안에 PPT를 5장 정도 만들고 바로 이어서 발표를 해야 되다 보니까 깔끔하지만 핵심을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들을 좀 많이 눈에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핑크를 다 없애겠습니다. 균형. 무슨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곧 결혼 예정인 박사입니다. 결혼 후 2세 계획을 하고 있으나 임신, 출산, 육아기간으로 인한 연구 실적, 경력 단절이 벌써 걱정됩니다. 출산 이후 연구기관 입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취업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시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기혼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부터 먼저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임신에 대한 시기가 좀 언급이 좀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고민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출산 이후에 복직을 했을 때 프로그램이나 대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이제 이 업무에 그대로 복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이 업무가 안 맞다고 하시면 다른 팀으로 가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저라면 그래도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것 같기는 합니다. 저랑 같이 공부를 시작했었던 많은 언니와 동생들, 지금까지 필드에서 연구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제도들이 그래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생각을 좀 전환을 하게 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읽었었던 책이 있는데 아이는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비슷한 고민을 했었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들도 조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에 최근에 이제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1년 반 정도 육아휴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분도 이제 기관에 입사하신 다음에
결혼하시고 출산하시고 저희 팀에서는 출산 전에 한 달 전부터 먼저 출산을 준비를 하실 수 있고요. 육아휴직까지 같이 이어서 쓰시는데 보통 이제 3년 통으로 3년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고요. 한 1년 정도 육아를 하시고 나서 아기가 어느 정도 크면 아기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방법을 많이 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약간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못 봤습니다. 저희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업무의 공백이 기관 전체에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많이 관리를 해주시고 자녀가 만 5세 미만일 경우 하루에 뭐 2시간 정도는 케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들도 있어서 저희 기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임신을 하시면 뭐 검사 같은 것도 받으시고 병원도 가시고 하셔야 되니까 9시부터 11시까지 4시부터 6시 이렇게 앞뒤로 출산휴가 쓰기 전까지 보실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를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만 잘 보장이 된다면 경력 단절과 관련된 고민은 좀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만족이라는 키워드로 카드를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공계 대학원생입니다. 정책이나 R&D 사업 기획, 교육 쪽 직무에 대해서는 물어볼 만한 선배가 거의 없어서 진로로 선택하기 어려운데요. 현재 근무 중인 기관의 급여, 복지, 직장 분위기에 만족하시나요? 연구개발 직무를 선택한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대표적인 게 이제 선택적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여가나 취미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고 있고 유연근무제도 코어타임이 이제 10시부터 3시인데 그 시간만 지키면은 퇴근해도 되는 급여는 알리오라는 공식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좀 보고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굉장히 좀 가치 있게 보셔가지고 기관 자체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하고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출이기 때문에 만족. 육아휴직도 여성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자유롭게 쓰는 게 너무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휴직하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퍼센트가 남성분들이고 특별하다거나 뭐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착이 된 것 같고요. 또 선택적 복지 포인트 제도 직급과 관계없이 복지 포인트는 동일해요.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수평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굉장히 수평적이에요. 어떤 직급의 그 높낮이를 떠나서 되게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어 있다. 유연근무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대구가 좀 멀죠. 대구가 좀 먼 게 좀 걱정이긴 한데 혁신도시 중에서는 대도시다. 마지막 키워드는 수요인데요. 안녕하세요. 에너지공학을 전공 중인 박사호 연구원입니다. 향후 출연년 취업이 목표인데 과학기술 정책 관련 기관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공계 박사가 지원했을 때 장점이 있나요? 2차 전지와 같이 특정 기술 분야 박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이공계 전문성으로 정책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라는 PD님이 따로 일단 또 계시기도 하고 어쨌든 그 전문성을 하나를 파기 위해서 겪어왔던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정책기획이라는 부분에 충분한 경험과 밑바탕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모두 다 전문성이 있었는데도 이걸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근데 이제 뭐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막 이렇게 있거나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논술을 하거나 토의를 할 때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특정 기술 분야를 박사를 뽑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아주 스페시픽한 분야라면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조금 더 큰 카테고리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책이랑 어떻게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충분히 본인의 전문성도 발휘를 하시고 정책에 있어서도 기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진짜 많았거든요. 박사호 연구원 통해서 뭔가 좀 더 경험을 쌓고자 뭐 사실 외국도 나갔다 오기도 했었거든요. 다른 연구를 해보겠다고 도전도 해봤는데 정책기획이라는 부분은 쉽사리 경험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R&D를 포기했다고 하지만 이 전문성 자체는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도전해볼 만한 직무이지 않을까.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는 이상 본인한테 맞는 직무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해봐도 늦지 않으니까 해보고 싶다면 아직 젊을 때 해보는 게 좋다.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연구개발이 힘들어가지고 하는 도피성 선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험실 밖을 나오면서 나의 전문성을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실험실 밖에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이것도 역시 또 다른 커리어 패스라는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좋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여러 콘텐츠 중에 우리 콘텐츠가 조회수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부담이에요. 경력 고민 상담 완료!